다음은 세 번째 발표자를 초대하겠습니다. 신과학기술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그리고 전승이라는 주제로 마릴레나 알리비자투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대학교 연구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알리비자투 교수님은 최근 무형문화유산과 참여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유산 이론과 정책에서 개념과 기능의 틀이 된다고 생각하며 오랜 기간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특히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유럽 공동체의 최대 규모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EU 공동연구 프로젝트 iTreasures의 책임 협력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무형유산의 기록과 전승에서 새로운 기술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Joyeux 아침이에요. Good morning from London.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 영국에서 아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기술팀 많은 서포트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무형유산에 대해서 몇 가지 저의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실험적인 다학제적인 분야로 공동체 기반 연구 및 행동을 아우르는 디지털 무형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형유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볼 때 종종 그것의 유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학자 실비와 해리스는 위험과 위협에 대한 인식은 유산 가치 창출에 있어 근본적이며 유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이다 라고 언급했었고요. 이런 보호 불안에 대해서는 합스테인 교수님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언제나 파괴되기 직전의 순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위협으로는 세계화, 사회변화,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도 같은 사회 및 생물 물리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보호 불안과 각국 정부나 문화기관이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무형유산으로 인정하는 행동들이 많은 연구자들로 인해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국수주의, 신자유주의적인 동인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목록을 비롯해서 국제 목록 등 다양한 기록화 사업들이 축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록을 보존하려는 노력에서 탄생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작업 역시 보호 불안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화 작업 자체가 정적인 대표성을 새롭게 탄생시킵니다. 즉 어떤 한 순간만을 포착하고 그 순간만을 역사상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으로 사람과 사회적 문화적 관습 및 실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화 작업은 어쩔 수 없이 문화 지식과 실천을 과거에 위치시켜 놓습니다. 물론 저는 문화적 기록화 작업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런 과정이 포괄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참여적으로 나타날 때는 훌륭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지식과 실천을 무형유산으로 정의 내리는 과정이 꼭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호흡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저는 무형유산을 삭제의 정치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비영구성과 변화 또 변혁이야말로 중요한 유산의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라클리터스 사상가가 했던 말인 모든 것은 움직인다라는 그런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런 이론은 불교 사상에서도 나와 있고요. 또 일본의 무조 개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영속성, 이런 이론적인 틀을 무형유산에도 적용한다면 생명 순환 접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유산 역시 탄생, 성장, 변화, 쇠퇴, 죽음 혹은 부활 내지는 환생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정적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형유산은 늘 변화한다, 늘 진화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진화와 발전의 관점에서 무형유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적인 하나의 멸종위기에 처한 지식이나 실천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융합과 창의로서 무형유산을 변화와 변혁의 관점에서 보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에 떨며 급급한 나머지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무형유산과 새로운 참여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예술 과학적 실험 정신과 공동체 행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iTreasures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EU에서 지원한 연구 협업 사업으로 13개 유럽 소재 대학교와 연구기관 및 기술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졌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가상 학습 환경을 포함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지학습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운동학습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의 핵심에는 두 가지 기술적 난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통 춤, 공연, 음악 등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 도구와 센서를 사용하여 무형유산 표현의 다양한 부분을 포착해내려고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신체의 움직임, 목소리, 얼굴 인식 등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의미론적인 분석을 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플랫폼으로 전파시키려고 했습니다. 플랫폼 자체는 5개 개별적이지만 상호 연결된 기술적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각각 파트너 기관의 연구 특성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디지털 저장소가 있었고, 이것은 음원 파일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습 관리 시스템 과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는 것이었고, 이거는 저희 프로젝트 파트너가 실현자분들이 함께 공동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또 교육학적 플래너, 이것은 교과 과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교사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교육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D 센소리 모터 학습 게임, 감각 운동 학습 게임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연구팀 모두는 센서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의 모든 구체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포착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특정 문화적 표현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춤, 전통 공예, 민요 등 노래 종목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플랫폼을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플랫폼이 개방이 됐고, 또 유사한 여행자들, 또 교육자들, 연구진 모두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행사, 강연, 교육훈련, 워크숍, 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세팅에서, 그리고 심지어 원격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학교, 대학교, 현지 협회, 기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센서를 통해 기록하고 전승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결국 선정 과정을 통해 각종 문화 실천이 집중적인 데이터 수집 및 기록화 작업의 대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매우 가까이 들여다보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맞춤 제작된 하이퍼 헬멧을 통해 연행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는 공연 도중 그 연행자의 후두, 목 안에 후두의 움직임을 기록화한다든지, 혹은 신체 곳곳에 센서를 부착해 움직임을 포착해낸다든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3D 감각운동 학습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주로 젊은 세대에게 제공이 됐지만 꼭 젊은 세대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를 타겟팅한 이유는 그들이 기술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컴퓨터 게임을 익숙해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연구진은 게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으로 제공된다면 너무 가볍게 느껴지진 않을까, 혹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보이진 않을까, 혹은 문화적 지식과 실천의 맥락에서 벗어나면서 탈맥락화 이슈가 발생하진 않을까.
하지만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을 통해 평가를 했을 때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일반적으로 나타났고 게임이 기술을 친숙해하는 젊은이들 하여금 무형유산과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학습 수단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 연행자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그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 전통 관습 및 실천이 EU에서 지원하는 과학기술 연구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지 이제 4년이 지났고 저는 그 탈맥락화에 대한 걱정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과학 실험의 공동 창조였습니다. 국제적인 학제 간 연구자들, 소규모 기술 창업자들, 문화 전문가들, 실현자들, 현지 및 원격 학교 교사들, 또 학생들 이런 공동체가 창의적으로 참여하고 또 무형유산의 재활용을 위해 함께 노력했는데요. 상호 존중과 호기심이라는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끝났고 완료가 됐고 학습 자원의 대상이었던 모든 춤과 노래 전통은 우리의 실험과 상관없이 그들 자신의 생명 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논의하고 싶은 두 번째 사업은 아트 플러리버스입니다. 아트 플러리버스는 무형유산, 예술, 열린 지식에 대한 공동체 과학 시리즈로서 사람들이 전통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역시 무형유산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요하나 대학교의 연구진이 주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플루리버스는 즉 다양한 세계가 공존하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저작권 자유 이용 원칙과 문화적 실현자 공동체에 대한 깊은 존중의 근간을 둔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팬데믹의 절정기 당시 온라인 공개 포럼을 마련해서 현대 예술가 단체, 또 연구원, 또 지역 섬유 공동체를 불러 모아 지식, 또 아이디어, 또 창의성을 서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예술가와 공동체 간의 시너지는 종종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예술 작품의 공동 창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작가인 콘스탄티노스 가라메시스 그리고 전통 직조 학교인 그리스 북부 지역의 리자리오스 간의 제휴로 전통적인 기법과 패턴을 새로운 매체와 디지털 도구와 결합시켜 새로운 직물 작품이 공동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협업 사례 중에 6개가 한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플랫폼을 방문하시면 이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업, 제가 이제 마지막 사례로 보여드릴 것인데요. 팔레스타인의 오픈 맵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학제적인 연구자, 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들이 함께 만든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오늘에 있어서 특히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업 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 제작과 스토리텔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온라인 플랫폼이 바로 팔레스타인 오픈 맵스입니다. 유서 깊은 팔레스타인의 부재하고 숨겨진 지형과 이야기들을 되살리기 위해 시작이 됐던 이 사업은 1940년대 영국 팔레스타인 탐사 기금이 그린 지도 시트를 디지털화했고 구전 역사, 마을 통계, 사진과 같은 다른 데이터 자료들과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풍부한 지도 자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파손이라는 이런 공동체 차원의 많은 작업을 새롭게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난민 캠프에서도 이런 활동에 참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워크숍에 마샤 시하비크라는 연구자는 이 모델이 매핑 기술을 구전 역사와 같이 결합시키는 것, 그리고 구전 역사 기법과 결합하는 이런
방법이 새로운 지정학적인 맥락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소외계층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세 가지 사례는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지식과 실천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재탄생시킬 수 있는지 그 다양한 방법을 각각 강조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금이야말로 보호 불안을 극복하고 무형유산을 다시 활용하여 융합과 창의의 시대에 다양한 과학적 예술적 실험을 지지하고 윤리적인 협업과 행동주의를 통해 발전시켜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사례 모두가 오픈소스이며 그 누구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놀랍지 않습니다. 문화적 소유권과 창조적 공유에 대한 논쟁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